이번에는 자 개발행위인데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출처를 좀 잠깐 파악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 중에서도 얘와 연관돼서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 했죠, 그죠? 예. 근데 다 끝나잖아 이제 언제 할 거 없어 이제. 그럼 할 게 뭐냐면 요겁니다. 할 게 없기는 그러지 말고. 자, 얘는요, 얘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요. 도시개발 사업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지만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하여튼간 얘는요, 인가받아요. 그렇죠? 인가받아요. 공적인 개발사업, 공익사업은 인가받습니다. 이하고 반대는 뭐냐? 공익이 아닌 사익, 즉 사적 개발 행위입니다. 사적 사업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개발 행위라고 부르고요. 사적 개발 행위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허가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개발 행위 허가.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라고요? 위에 거는 공적인 사업이라면 얘는 뭐요? 사적 사업입니다. 공적 사업은 인가받고 사적 사업은 뭐라고요? 허가받는다. 그러니까 둘 간의 성격은 반대에 반대.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아시겠죠? 구분하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는요. 도시 군계획 사업이 언급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사적이니까 다른 거잖아요. 예. 여기 딱 구분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7장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인데요. 자, 오른쪽에 나오죠.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이때에 허가권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하겠지요. 그죠? 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허가권자 나오죠? 이럴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에 여기에 도시 군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얘는 뭘 받죠? 얘는 인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허가받는 거라고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데 알면 쉬운 건데. 자, 2번 허가 대상 원칙. 다음 행위할 때 허가받아라. 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 군계획 사업은 뭐라고요? 제외한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인가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를 받는 사항들이 네모 있는데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할 때요? 건축물을 요겁니다. 건축할 때 허가받아라. 가로번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작물 물을 설치할 전부 다 허가받아라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을 먼저 보지 말고요. 저는 5번을 먼저 봅니다.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인데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물건 적치한다 할게요. 물건 적치할 때 이 적은 쌓을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건 쌓아 놓는데 뭔 놈의 허가를 받냐 그 얘기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표현이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는 허가 안 받아. 내 땅인데 내 건물인데 내 울타리 밖에서 내 영역이 아닌 곳에서 그렇잖아, 그죠? 내 땅이 아닌데 내 앞마당이 아닌데 다른 사람 소유자의 대지 위에 또는 어떤 땅 위에 쌓아놓을 때 당연히 허가받아야죠. 길거리에 쌓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울타리 아닐지라도 뭐 바깥에 하나 쌓아놓는다고 허가받으면 뭐 울산시장 할 일이 없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디 안에서만? 녹관자에서만. 얼마 어디에서만? 녹관자에서. 이것도 얼마? 1월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울타리 밖에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녹관자 안에서 얼마 이상? 1월 이상. 됐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 그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 말이죠. 울타리 밖에서 그 말입니다.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허가 안 받습니다. 나는 녹관자야. 나는 그냥 쌉니다. 여기서 1월은요 30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월 개념이에요. 2월이면 28일이고 그렇죠? 3월이면 31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월 개념입니다. 만약에 지금 1월이잖아요. 1월. 그럼 쌓아놨다가 저는요 30일 날 뺄 겁니다. 이게 편법이잖아요. 어차피 1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 모자르잖아. 관계없습니다. 법은요 맹점이 많습니다. 편법 알고 싶어요? 저한테 오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 안 된다. 녹관농자인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농림지역이죠. 없잖아요. 농림지역은 아무래도 전답가가 많죠. 그죠? 수시로 농사 짓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없는 겁니다. 농림지역은 그냥 허가받지 말고 하라 그 얘기죠. 예. 농림지역이 여기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죠? 녹관자 안에서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현재 토지 질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총 5가지가 있는데, 자, 절토.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깎는 거. 성토. 메꾸는 거. 메우는 거. 정지. 다지는 거. 다지는 거. 포장.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쳐 바르는 거. 아시겠죠? 포장. 그리고 바다 매립. 뭐라 부르죠? 공유 수면 매립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질 변경입니다. 아주 뭐 말로 할게요. 절도, 깎는다. 뭐 도로가 이래 있다. 이래 있다. 도로 넓힐래. 깎아야지, 그죠? 예, 이 절도. 움푹 파인 부분을 그렇죠. 도로가 이래 있지만은 이래 있다. 도로를 넓힌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메우는 게 아니라 메꾸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예, 성토.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부분을 다지는 건 정지. 우리가 밖에 나오는 시멘트, 아스콘은 포장이죠. 바다 매립은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다. 이게 뭐라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전부 할 때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여기 경작은 아닙니다. 자, 경작은 토지 형질 변경 맞지만 허가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경작도 여러분들 논에 가서 호미로 갱이로 밭매는 건 다 형질 변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다 허가받으라면요, 부산시장 일 못합니다. 맨날 새벽마다 시장 받고, 접니다. 오늘 밭 갈아도 돼, 안 돼? 맨날 그럴 거야. 그래서 경작은 뭐요? 토지형질 변경은 맞지만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요, 지목 변경을 소발할 때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 시험 나오는데, 여기 현재 체계에 보니까 없어요. 요 나중에 내가 요약집 할 때 합시다. 그거는 하나니까 그때 추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쟁은 허가받습니다. 하지만 전답 길이는 허가받지 않는다. 일단은 말로만 듣고 있고 요 말을 한 내용은 한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작업을 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
토속 채취, 흙 캐고 돌 캐고 모래 캐고 자갈 캘 때 당연히 허가받고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맨 끝에 중요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이거죠. 이거 뭐냐? 토지 형질 변경이 목적일 때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저를 봐요. 현재 위에 거죠. 위에 거. 요 위에 거. 위에 거는 현재 요거요. 토지 형질 변경이잖아요. 요거 절토. 이게 뭐죠? 절토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막 자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자갈 나온다고 돌 나온다고 다시 토속 채취 허가 받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미 허가 받고 했잖아 벌써.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일 때에는 자갈 돌 나온다고 또다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분할. 토지 분할 다섯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물리적입니다. 그렇죠? 토지 분할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잘된 식칼 들고 와서 백난 땅 잘라봤자 안 잘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가 반토막 됐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서류상 금 긋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는 대지 위에 뭡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건축물이 없을 때 얘기야. 없을 때 얘기야. 나오죠, 그죠? 그 내용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은 천천히 봐도 됩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요. 그리고 뭐 그게 나온 적도 없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보시면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개발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습니다. 맞죠? 항상 보면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받습니다. 아시겠죠? 허가받아라 변경도 허가받아요. 근데 항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하면 인가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뭐냐? 거기 위에 보시면 자 일단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다음 파트 볼게요. 이걸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세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입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인데 요걸 굳이 좀 제목을 내가 쓰면 얘는 개발행위 허가죠. 얘는 개발행위 허가 제외. 뭔 말이죠? 허가 받아 안 받아? 허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외가. 허가 받지 않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그냥 재해 복구 등 여름에 물난리 나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지금 막 철철 넘치고 있거든. 마을 다 잠겼는데 집 다 떠내갔습니다. 건물 져야 되는데 언제 허가 받아? 그렇죠?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응급 조치입니다. 대신에 허가받지 말고 먼저 하되 사후에 신고해라. 얼마 내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1월 내에. 아시겠죠? 사후에 1월 내에 신고해라. 무조건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냥. 여기요. 예.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건축법에 가면은요. 건축법상 건물 지을 때 등등등 할 때도 허가 받습니다만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한 페이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요겁니다. 2번.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 제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법을 한번 배우고
와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건축법상이죠. 건축법상 신고행위, 신고대상, 신고행위. 자, 신고행위, 신고대상 합시다. 신고대상 중에서 여기는 그러면 없지만은 굳이 쓰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해주시고요. 세 번째 경미한 행위. 그것이 이제 밑에 박스에 있는 건데 시험에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 숫자 때문에 말 틀려요. 제가 숫자 외우는 건 내가 법칙을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할게요. 오늘은 큰 맥락을 잡아갈게요. 하여튼 경미한 행위. 요게 정리가 돼야 요게 이 중에서 일부가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기 5가지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일단 물론 첫 번 2개 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축하고 따라해요.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한 번 더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해주시고 요 알아야 나중에 요걸 정리가 돼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절차를 잠깐 보시면 1번 절차는 가볍게 볼게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거기에 첫 번째 있죠.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하세요. 위해 방지의 위, 환경의 황, 경관의 경, 조경의 조, 기위 환경조, 기위 환경조. 자, 따라해요. 기위 환경조. 기위 환경조. 무슨 말이냐? 너 혹시 기위, 도로 설치하다가 혹시나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 가면은 너 보상해 줄 거야 말 거야? 그죠? 당연히 보상해 주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모든 걸 망라해서 어떻게 개발 행위 도로 설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보세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따 배울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그 기위 환경조 중에서 첫 번째 요거 기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해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뺀다. 요 뒤에 걸 배워야 이해가 돼요. 자, 의견 청취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면적 기준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허가 기준인데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자, 그러면 그 기준이 허가 기준.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 3가지 나오죠. 시가화 용도가 있고요. 두 번째 유보 용도가 있고 두 번째 보존 용도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외워줘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시가화는요, 시가화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이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 개발이 가능한 도시적이죠. 그렇죠.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상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주상공이죠. 영도는. 요거요. 그래서 시가와 영도는 뭐라고요? 주상공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지만 유보 용도는 뭐냐? 일단은 유보. 유보는 뭐죠? 계속 보존할 수도 있고, 때려 따라서 뭡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봐요. 만약에 현 상태에서 개발하겠다 한다면은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완화할 것이고, 싫어. 나 보존할까요? 한다면 뭐 할까요? 강화이죠. 그러니까 얘는 심의 거쳐서 뭐 한다고요?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강화는 아예 그냥 보존 쪽으로 아예 간다는 얘기고, 현재는 개발하는지 말는지 유보 개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개발을 하는 쪽이면은 완화하고 개발을 안 하는 쪽이면은 강화하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인데 요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상공록 순서를 할게요. 공부할 때. 이번에는 자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요거란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보존 용도다. 아예 보존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심의 거쳐서 강화한 거 완화한 거 얘는 강화지. 완화가 나오면 안 돼. 완화 없잖아요. 얘는 뭐냐? 요거 시가화하고 유보 용도 뺀 나머지 다 하면 되죠. 그냥 그래요. 주상 공 녹에서 그렇죠? 뭡니까?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적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그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쌍가로 3번이 나와요. 성장 관리 방안에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성장 관리 방안은,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성장되었다,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앞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개발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된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최소한도로 시가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냐 쉽게 말하면은 유보 용도 있죠? 유보 용도 아니면은 일단은 보존 용도예요. 여기에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얘는 시가화 용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은, 그러니까 얘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내용이, 그리고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개발의 허가 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겁니다. 요거요. 보시면은 수립,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그죠? 줄구세요. 요거를 국장으로 싹 바꿔내면 잘 틀려요. 국장 X.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밑에 있죠?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즉 성장 관리 방안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줄 뭐라고요? 파란 글씨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가화 용도 X
즉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입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나머지 쓸데없는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몇 개 안 되지만 자, 145. 45.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요거는 그냥 요거는 허가 기준은 여기 이제 용도에 관한 내용이고 나중에 내가 이걸 제목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나중에 내가 이걸 내가 바꿔볼게 한번. 연구해가지고. 자, 요거는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얘는 뭐냐면 면적이 면적. 뭐라고 얘는? 면적 기준이 면적 기준. 그거 나오죠. 그죠? 거기 싼 걸 1번.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내지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죠? 바로 면적입니다. 총 5가지인데 1번이 면적입니다. 2, 3, 4, 5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이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 즉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인데요. 규모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면적 규모죠. 그죠? 다만 개발행위가 줄 거세요. 농어촌 정비사업 줄 거예요.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개발행위 규모 있죠.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정리하면 1번이 뭐라고요? 규모. 면적 규모죠. 규모인데 일단은 뭐는 제외한다? 그렇죠. 농어촌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면적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농어촌 정비 사업은 좋은 거잖아요. 면적이 많다고 적다고 제한시켜 버리면 하냐고. 그것이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요. 면적 규모는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저를 보세요. 먼저 도시지역,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시는 뭐죠? 도시지역은 뭐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럼 뭐예요? 녹지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따라요. 도관농자, 주상공록. 그러니까 이 면적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 안 돼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주거, 상업, 생산, 자연은 1만 미만, 공업은 3만 미만, 보존 녹지는 5천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지역은 5천 미만. 자, 저를 봐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 상, 녹지는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러니까 보존 쪽은 좀 더 세분시켰습니다. 주, 상, 이거 생. 자, 얘는 무조건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1만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 1만이 안 되는 게 미만이니까 1만 미만. 따라요. 주상 생자 1만 미만. 주상 생자 1만 미만. 그 다음에 요거 공관농. 몇 개입니까? 3개죠? 3만이야. 공관농 3만 미만. 그 얘는 뭡니까? 자연, 환경, 보존이죠. 보존, 그죠? 보존이죠. 여기 보존자 들어가는 거. 보존 들어가는 거죠? 보존은 5천이에요. 보존 5천 미만. 이거는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면 돼요. 주상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존 5천 미만. 다 같이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존 5천 미만. 한 번 더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자주 해서 봐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1번이잖아. 1번. 그 외에 뭐 2번, 3번, 4번, 5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1번,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럼 어긋나야 할 것. 이게 내용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 맨 끝에. 자,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그죠?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밑에 거는 틀리할 수 없겠죠. 그죠? 1번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넘깁니다. 자, 5번. 자, 5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권자. 제한. 자, 여기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저를 봐요. 제한권자는요. 여기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플러스 국장도 들어가고요. 도, 지, 사 들어갑니다. 그 리미스에 보니까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공산 얘기죠. 자,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제한권자가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시험에 같다고 나와요. 요거. 이럴 때 5가지입니다. 5가지. 먼저 자, 제한권자, 제한 사유가 거기 이제 내용 들어 있는데 내가 설명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첫 번째 여기 다 나와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있죠. 여기에 수목이 뭐가?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된 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참 다 배워내면서까지 개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제한시켜보다. 그 다음에 조수류, 철새 도래지다. 그렇죠? 그런 지역들. 우량동지 등이죠. 여기다가 뭐를 심으면은 무조건 악기바리가 나옵니다. 악기바리가. 뭔지 알죠? 악기바리가. 악기바리 몰라요? 젊은 친구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먹던 악기바리요? 한 30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일반미. 그죠? 남들 정부미 먹을 때 우리는 악기바리 먹었습니다. 한 번만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량농지.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잖아요. 그런 땅들을 개발시키겠죠. 그렇지 않느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제한을 시켜보자. 그 내용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죠? 1번에. 대체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아까 말한 자연환경 등등등등인데 특히 문화재 등 손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특히 우리나라는요 문화재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요거. 세 번째.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게 아니라 수립 중에 있다. 영어로 말하면 굳이 얘는 ing야. 현재 수립 중에 있으니까 수립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지. 그죠? 예.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ing 아닙니다. 3번은 ing야.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를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더 이상 뒤에 말이 없어도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왜? 3년 이내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실효가 되니까. 얘도 뭐예요? 얘도 현재 ing입니다. 다섯 번째. 요 뒤에 배울 내용 중에서
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얘는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된 이후에 1년 내에 몇 년 내에 1년 내에 계획이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얘도 ing입니다. 말뜻이 얘는 몇 년? 지구 몇 년? 3년. 이게 뭔 자예요? 이게 뭔 자예요? 구자예요, 구자. 그죠? 9.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9, 3자지. 얘는 뭐요? 뭐요? 기. 1년. 자, 이 중에서요, 공통된 점은 뭐냐? 일단은 심의 거쳐서, 일단 얘든, 일단 나누어 할게요. 1번, 2번하고 나누어 할게요. 얘도 심의 거쳐서, 그죠? 지방도계이든 중앙도계이든 간에 심의 거쳐서 1회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시킵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심의 거쳐서 1회 얘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하는데 ing가 들어가는 것은 연장이 있습니다. 1번이면 연장이 없어요. 얘는 플러스 1회 2년 이내 범위로 한다고 얘는 연장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최장 몇 년? 몇 년? 안 보여 이게? 몇 년? 3년이고 얘는 뭐요? 최장 5년.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여러분들 현재 쌍가로 2번에 그 쭉 내용 있죠? 하고 박스 안까지 쌍가로 3번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까지 내용 다 잘 나와요. 그거 다 나와요. 아시겠죠? 예. 요게 내용 잘 나와요.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녹문, 녹순문, 기관지, 기 아시겠죠? 녹순문 지키는 기관직이다. 녹문 기관직이 시작. 녹문 기관직이다. 문 기억납니까? 여기 딱 쓰잖아. 기관직이 됐죠? 아이 괜히 했네. 따라해. 농문기관직이 그래서 농문은 연장이 없고 기관직위는 연장이 있다. 요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자, 넘겨서 6번 절차는 다음 파트 하기라고요. 자, 6번이 뭐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부 허가와 이행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노? 자,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행담보는 같이 있는데 1번 조건부 허가가 뭐냐? 한마디로 특광 등등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요거 똑같죠? 기위 환경조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기위 환경조 요걸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아까 앞에 나온 절차랑 비슷합니다. 너 기, 위, 환, 경, 조 해야 돼.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토속 채취한다. 뭐 한다고요? 채취한다. 한마디로 돌산. 근데 큰 도로변에서 네가 토속 채취한다고 하는 그 길에 덤프트 들어갈 도로가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 도로 네가 설치한다고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아, 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아니, 해주는 거 맞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전 국민이 다 공동 쓰는 거고 네 하나 보고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너의 이익 때문에 너 돈벌이 대상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없지 않냐 그 얘기지. 네가 설치 도로 그게 조건 거는 겁니다. 그렇게 기위 환경주에서 기야. 그 중에 하나. 너가 설치해.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이게 조건 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봐요. 그 중에서. 근데 알았어. 저를 봐요. 알았어. 내가 설치할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계획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가 만들어 제출해. 그 앞에 나온 거야. 그죠?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출해.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구나. 그 계획서 제출해라. 보고 난 다음에 합당하면은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민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넌 민간이잖아. 그런데요. 나는 못 믿겠어. 아, 뭐가요? 아니 네가 도로 설치한다고 네가 한다고 했고 계획서까지 제출해서 내가 봤는데 이거 보고 너한테 허가증을 내어줬어. 막상 네가 설치 안 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지. 기, 위, 환, 경, 조 그 외에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간다면은 손실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해. 해주셨어요. 이제 할 거지? 찍어주기 전에? 근데 한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허가증 넣어줬는데 나중에 진짜 안 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야. 너 민간이잖아. 그래서요 못 믿어. 이행보증금 예치하라 그 말이야. 이행보증금 예치하라.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상가로 2번 뭐라고요? 이행보증금 예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건 허가는요 반드시 뭐라고요? 예치인데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거기 상가리 2번에 특광 등등은 기, 위, 환경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렇죠? 다음의 경우 특히 그 중에서 기, 위, 환경 중에서 요 박스 있죠? 해당하면은 뭐라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 내용 잠깐 보류하고 3번 예치 의무 제외 사유 1번 국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공공단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누굽니까? 민간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은 행정청과 공공은 예치하지 않는다. 자, 누가 예치한다고요? 민간만 예치한다. 이때 쌍가 한번 봐요. 거기 예치 금액 얼마입니까?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예요. 예치가. 이게 100억이면 최대 20억이에요. 20억. 그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 몇 프로? 20% 이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2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0% 이내인데 거기에 보니까 밑에 도시군계획 조례 동그라면서 2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원칙이 뭐냐 여기 봐요. 원칙이 뭘로 하죠? 현금이고 예외 이행 보증서 요겁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예외 이행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3번 예치금 언제? 공사 다 끝나고 준공검사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를 반환시켜 준다. 돌려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은 봐봐요. 1번 그 위에
이행보증금 예치사 기위환경조는 저를 보세요. 기위환경조는 뭔가 모르게 좀 포괄적이고 좀 넓게 되잖아요. 기반시설이 뭐 한두 개 50개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위해 방지 계획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를 좀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1번이 뭐냐? 기위환경조에 일단 기는 다 됐죠? 2번 뭐냐? 토지의 굴착. 토지 굴착할 때 그 진동이 해가지고 담벼락이 금가고 말이에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건물 금가잖아요. 왜 토지의 굴착입니까? 여러분들 굴착할 때 잘 들어보세요. 굴착. 그 다음에 3번 발파.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팡 피 지붕에 꽝 때리잖아요. 그죠? 다이나마이트 발파. 그 다음에 4번 차량 통행할 때 여러분들 차량 통행할 때 여름에 보세요. 먼지 날리고 빨래 널어놓으면 못 널고 폐병 걸렸다고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밖이 맨날 씻으면 흙탕물에 씻으면 그물이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5번 뭐냐? 토지연길 변경이나 토속 제치하고 나면은 처음에 나무가 있었던 산에 토지연길 변경 때문에 뻘건산 돼버리고 그죠? 돌도 있지만 그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토속 채취하는 바람에 뻘건산 되니까 뭐 해야 돼? 끝난 다음에 비탈면 뭐라고요? 적용해라. 그래서 비탈면 적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기 동그라미, 2번에 굴 동그라미, 3번에 발 동그라미, 4번에 차 동그라미, 5번에 비탈면에 비 동그라미 하자. 그래서 비탈면 적용 등해서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뭐냐? 바로 굴비 발착이다. 그래요. 따라요. 굴비 발착이. 족이 아닙니다. 굴비 발착이.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시설입니다. 굴비 발착. 이것이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다. 공부할 때는 굴비 발착이, 시험장 가서는 조기 발착이 만듭니다. 큰일 나요. 넘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뭐 9번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밑에 10번 똑같습니다.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건물 지었어? 뭡니까?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어요? 행정대집행. 행정청이 가서 대신 집행해요. 3번 이걸로 성의 안 차요. 행정형벌 3년 3천입니다. 자,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5페이지 있죠? 여기 하면서 1시간이 끝나요. 끝나면 두 번째 시간부터는 도시개발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것 반드시 복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질문?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